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레라자에 이어서 FDA 승인을 노리고 있는 K-바이오의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HLB 쪽인데요. 자, 트럼프 2기 FDA 국장의 로이터 통신 보도발 보면 마틴 마카리 지명 소식들이 좀 나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 드리고요. 자, 주가는 종가상으로 73,300원으로 이틀 연속 일단 양봉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내용들 좀 살펴봐 드리면요. 결국 이제 레라자 다음에 이제 FDA 승인되는 K제약바이오 10번째 신약 관련되는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뭐 기대가 되고 있는 게 HLB죠.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니까 이 감내리주막 관련되는 병용 관련해서 비모 실사 관련되는 부분이 NIA로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흐름이 굉장히 일단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단 어제 오늘은 양봉 진행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뭐 줄였습니다만 일단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분에 좀 붙여주는 흐름을 일단 보이면서 얼마나 이제 다음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CMC 관련되는 부분에 제실사 일정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나오느냐. 이제 자문위 개최 같은 경우는 월간 스케줄이 나오니까 12월 때까지 안 잡혔기 때문에 1월 정도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CMC 관련되는 제실사의 레터 폼 482가 항서 쪽으로 만약에 가서 이제 하는 형태이든 아니면 그냥 가서 그냥 방문해서 실시라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는 그것도 FDA 마음이기 때문에 12월 이내에 이런 어떤 방문 절차가 진행되면 보통 통상 한 2주 정도 이후에 결과를 나오니까 빠르면 뭐 12월 말 늦어도 한 1월 정도에는 CMC 관련되는 이슈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퍼두파 일정이 이제 내년 3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클래스 2에 해당되는 이 ODAC 자문위 개최가 보통 이제 이렇게 퍼두파 일정 한 2개월 전에 보통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월달, 1월달 그래서 1월달에 이제 여기 관련되는 일정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허들이 될 수 있는 비모,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CMC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이 빠르게 소화할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제약바이오의 트럼프 트레이딩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인선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정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되는 인선의 어떤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의 데이터의 어떤 부족으로 빅파마들의 주가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로버트 케네디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비만, 뭐 백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약물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일레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그 10월달 이후에는 부진합니다. 지금 미 대선 이후에.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또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비만 관련되는 부분에 좀 부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이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지명자의 어떤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요. 유럽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대형주 입장에서 보면 좀 부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56달러에서 지금 36달러로 이제 코로나 때 50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90% 이상 빠지면서 코로나 때 한 24조 정도를 매출을 냈던 모더나인데 주가가 90% 이상 빠져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미증시와 유럽 증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정책적인 이슈가 전반적으로 또 이제 금리 인하와 매크로 변수와 더불어서 한 1월 달까지는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이제 주니어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원에 이제 의결을 해야 됩니다만 계속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제 캘리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이전보다는 허가 약물들이 많이 좀 늘어난 편이었는데 이제 로이터 보도로 다시 이제 아침에 이제 올라왔던 트럼프 2기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분은 아니죠. 이 마틴 이제 마카리 관련되는 지명이 나왔는데 이 마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서전이니까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 출신이고 책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마찬가지로 백신에 관련해서 보시면 코비드 맨데이트 크리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회 때 미국에서는 이제 자연 면역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지하는 게 마카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든지 최근에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뭐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항생제 뭐 사용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원의 어떤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 FDA가 1년에 예산 규모가 한 7조, 8조 이렇게 넘거든요. 세계 최대의 어떤 규제 기관이기도 하고 가장 수익성 높은 부분이고 정치적인 좀 나름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지금 FDA에 있는 그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많이 뭐 이렇게 그만둔다 이런 현지 반응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도 이제 1월 달까지는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HLB 관련 기사에서는 뭐 이 기사가 그렇게 뭐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이제 ESG 관련되는 뭐 펀드도 있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정치적인 이슈로 뭐 시작되었던 ESG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뭐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지속가능 경영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러니까 ESG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 수상을 받았다. 뭐 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6% 넘게 일단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을 좀 실어서 올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약보합권으로 0.54% 빠지면서 여전히 그래도 50위안을 유지하면서 월봉상으로도 양봉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말까지 뭐 한 12월 정도 남은 그 일정에서 얼마만큼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고점이 50위안 이제 초중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올려서 마무리하는 게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오늘 거래는 4,325주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에서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요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순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이제 뭐 우리 재무제표에 있을 때 총이라는 개념하고 순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매도만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순보유잔고라고 하는 말은 공매도하고 이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 차이에서 이제 이 변화가 있으면 이 부분이 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가 재현하면 공매도는 신규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앞에 있을 거고 뒤에 현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물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니까 공매도 순보유 잔고 량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버링에 대해서 현물을 사든 순수하게 현물을 매수하든 외인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주는 효과를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가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매도를 해버리면 뒤에 빼는 게 작아져 버리니까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월요일 날에 강한 어떤 흐름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보시게 되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금요일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도 이제 한 10만 주가 더 늘어나 있는 어떤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량이 줄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천억대 정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여전히
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수급상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차 거래 쪽에서는 상한보단 체결이 좀 많았고 차트 흐름에서는 화요일 날의 흐름이 갭다운 음봉이 나왔던 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만 본래는 이제 이렇게 7월달 같이 비모 인스펙션도 상승의 어떤 촉매가 된다라고 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7월달 같은 흐름이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플랫형으로 갈 때는 반드시 지키면서 견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나 프로그램이나 공매도 쪽에서 눌러버리는 걸 나오고 어제 오늘은 거래량은 좀 작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오늘 기준으로 보면 63,867원이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64,7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 뭐 여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붙이는 흐름을 보였고 시간에는 다시 500원 올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회복하는 뭐 분위기로 종가까지 시간외까지 보면 이제 흐름은 이어졌는데 거래량이 좀 작기 때문에 거래량을 유입시키면서 내일 금요일 날에는 뭐 화요일 날에 이제 음봉의 시가 라인을 제끼고 8만원 부근 그러니까 뭐 7만 1,000원대가 피보나치 추세 가격이라 했잖아요. 여기를 지지를 확고하게 해주면서 요 이제 클래스2가 나왔을 때 하락갭을 만들었던 요 7만 8,000원을 넘어서는 어떤 흐름이 되어야 추세가 확실하게 이제 상방의 흐름을 강화시키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그 흐름들을 이번 주에 만들어내느냐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굉장히 나름 뭐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에서 그나마 이제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HLB 쪽에서 다시 이제 61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기관들은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매수가 일단 걸려 있고 프로그램도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에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던 게 요렇게 매도가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매도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게 수요일하고 목요일 어제하고는 수량은 작았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이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좀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있는 양봉이 하나 더 빼주면서 78,000원이나 8만원 부근의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 차트상에는 이제 더 이제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이제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